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 이어서 1.4 소챕터 Processors Read and Interpret Instructions Stored in Memory 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저희는 저희의 hello.c 혹은 hello2.c라고 하는 다양한 간단한 C source 프로그램이 결국에 컴파일레이션 시스템에 의해서 executable object file이라고 하는 hello로 변환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executable 파일을 리눅스 시스템 위에서 실행을 정말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터미널에서 현재 디렉토리라고 하는 현재 디렉토리에서 요 실행 파일을 실행해 줘라고 타이핑을 했고, 결과 C 언어에서 저희가 모니터에 출력하고 싶었던 프린트 F문 안에 있는 쌍따옴표 더블 쿼츠 안에 있는 스트링이 문자열로 그대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리눅스는 운영체제와는 다르게 뭔가 시스템에게 일을 시키려면 메뉴를 클릭하는 게 아니고 명령어를 일일이 타이핑해야 되고, 그런 그 패턴이라던가 익숙함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첫 영상에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인터프리팅 언어의 R이나 파이썬에서도 쉘이라고 하는 요런, 어떻게 보면 쉽게 뭐 꺽쇠라는 표시가 이제 나와 있을 텐데, 요 쉘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은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가 사용자가 하나하나 입력하는 명령어에 따라서 그때그때 한 줄씩 실행을 하면서 사용자에게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만약에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The shell is a command line interpreter 라고 되어 있죠. That prints a prompt, wait for you to type a command line. And then performs the command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요런 영어 같은 경우는 the shell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명할 때도 저희가 쓸 수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든 혹은 서브젝트가 뭐로 바뀌든 간에 지금 고려하고 있는 이 주체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시라고 하는, 그죠? 관계대명사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덧붙여가지고 기능을 쭉 나열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쉘은 궁극적으로 인터프리터예요. 한 줄씩 입력받고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내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프롬프트로 하면 제가 아까 한글로 그냥 꺽쇠라고 표현했던 요 표현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요 프롬프트를 프린트를 해주고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즉 우리가 뭔가 타이핑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 커맨드를 읽고 이해한 다음에 수행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So the shell is a command line interpreter that prints a prompt, waits for you to type a command line, and then performs the command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커맨드의 첫 번째 그 단어가 만약에 쉘이 모르는, 즉 빌트인 쉘 커맨드가 아니다라고 하면 쉘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요거는 내가 알고 있는 예약어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executable 파일의 이름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디스크에서 찾아가지고 실행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ello라고 하는 executable, 예를 들면 파일의 이름을 딱 입력을 받게 되면 그거를 실행을 이제 딱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한 결과를 스크린에 이제 보여주고 목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한 단계가 이제 끝나게 되면 쉘은 다시 프롬프트를 출력을 해주고 다음번에 커맨드 라인을 프로그램으로부터 입력받도록 이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쉘의 프로그램의 목적은 프로그래머가 뭘 입력할지 모르니까 기다리자. 그 다음에 입력이 들어오면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예약어면 그 예약어의 기능대로 수행을 하고, 내가 모르는 예약어면 이거는 executable 파일 이름이기 때문에 디스크에서 그런 애가 있는지 찾아서 실행을 해주고, 그래서 임무가 끝나게 되면 지금까지의 단계는 끝내고 다시 한번 또 다른 커맨드를 기다리는 요런 개념이
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1.4 소챕터 Processors Read and Interpret Instructions Stored in Memory라고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잘 돌아가려면 처음에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입장에서 사용자의 커맨드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4에서 또 다른 소챕터인 1.4.1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 드디어 이제 하드웨어 구성인데요. 저희가 사실 hello라고 하는 executable 파일이 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돌아갈 때는 그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입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디스크에서 찾아가지고 실행을 해요. 자, 여기까지도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깊게 알게 된 시스템 구조이긴 한데 조금 더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렇다면 과연 이 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디스크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혼자 혹은 또 다른 하드웨어와 함께 협동을 해가지고 읽어오고 또 해석을 하는지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리눅스든 뭐 운영체제가 그 윈도우즈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티피컬한 시스템이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figure 1.4에 있습니다. 그래서 hardware organization of a typical system 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게 figure 1.4라고 하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이 결국에는 일반적인 typical 시스템의 구조가 되는데 여기서는 특히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인텔 계열의 펜티엄을 기본으로 해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4 그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4 요 그림은요. 한번 스마트폰으로 지금 요 화면을 사진을 찍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희가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기존의 그 하드웨어가 다 조립이 돼가지고 운영체제하고 응용 프로그램까지 깔린 상품을 사지 않고 만약에 자기 목적에 따라서 그 뭐 용산이든 어떤 대리점에서 일부분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사가다가 본체를 조립하신 분이 있다면 너무나 당연한 그림이지만 사실 저희가 본체를 이렇게 커버를 열어가지고 볼 일이 많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본체를 열어서 보면 저희는 평면상의 어떤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지금 요 그림이 그 입체적으로 하드웨어들이 연결이 돼가지고 본체 안에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사실 있어요. 그래서 Hardware Organization of a Typical System 보시면 CPU는 뭐의 약자냐? Central Processing Unit입니다. 그리고 CPU 안에는 ALU라고 하는 Arithmetic 로직 유닛이 있고요. 그 다음에 PC라고 하는 프로그램 카운터, 그 다음에 USB라고 하는 Universal Serial Bus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버스 I/O 인풋 아웃풋 버스를 기준으로 해서 특히 요 윗부분에 이제 메모리 그 다음에 I/O bridge, 그 다음 CPU가 이제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I/O 버스 라인을 기준으로 밑에 보시면 USB 컨트롤러, 그래서 뭐 마우스 키보드, 그 다음에 그래픽 어댑터,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디스크 컨트롤러가 이제 디스크하고 인터랙션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개념은 아주 기본이 되는 것이고 요런 하드웨어 위에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고 어떻게 하면 다른 프로그램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뭐 C 언어 파일이든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랭귀지로 작성한 파일들이 하드웨어 어디에서 저장이 되고 어떻게 코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궁극적으로 모니터까지 보이게 되는지 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텔 펜티엄 시스템
이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all systems have a similar look and feel 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figure 1.4에 hardware organization of a typical system 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요 그림이 혹시나 되게 복잡하게 느끼셨다면 일단은 CPU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CPU 그 다음에 메모리 메인 메모리, 그다음 디스크 요 정도만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요 교재 다양한 챕터에서 각각의 하드웨어에서 특히 메모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6챕터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고 그다음 CPU 자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스킵하기로 한 챕터 2에서 5 안에 있긴 있는데요. 혹시나 나중에 너무 궁금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 과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과라던가 뭐 일렉트릭 디파트먼트 그런 그 좀 더 공대 계열에서 열리는 과목을 따로 이렇게 좀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요 강좌를 통해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지식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특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4 그림에서 보시면 buses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하고 I/O devices가 있고요. 그다음 메인 메모리가 있고 그다음에 processo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프로세서는 저희 설명 나중에 하겠지만 결국에 CPU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라고 하는 게 CPU였고 저희 처음에 1.4 소챕터에서 CPU가 결국에 읽고 해석을 해가지고 실행을 한다. 이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그 executable 파일에 각각의 인스트럭션들은 어디에 궁극적으로 저장이 되느냐? 디스크에서 이제 메모리로 로드가 되게 되는 것이고 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를 CPU가 읽고 해석해 가지고 실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일단 러프하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챕터 1.4에 1.4.1이 끝나면 1.4.2에서는 궁극적으로 다시 한번 요 Hello Executable File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 부분을 1.4.2에서 figure 1.5랑 같이 공부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1.7 그림 1.7에서 마지막으로 이 Hello Executable Stored on Disk가 결국에 저희는 메인 메모리 상에서 Hello World하고 맞물리면서 궁극적으로 모니터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 내용까지 커버가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1.4.1의 소챕터 Hardware Organization of a System에서 Figure 1.4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uses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시스템 여기서 시스템이라고 함은 딱 하나의 단일 컴퓨터라기보다는 그 컴퓨터에 맞물리는 다양한 인풋, 아웃풋, 뭐 예를 들면 마우스, 그 다음에 키보드,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안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하드웨어인 뭐 디스크, 메인 메모리, CPU 이런 거를 다 통칭해 가지고 말하는 걸 이제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시스템이 단일 시스템도 있고 이제 더 커질 수도 있죠. 근데 저희는 일단은 컴퓨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 하나 내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저희가 봤을 때는 프로그램을 하이 레벨에서 랭귀지로 프로그램을 짰지만 결국에 궁극적으로 그게 executable 파일이 되면 바이너리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이런 바이너리의 비트 패턴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그죠? 어떤 소스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빠 이렇게 움직일 때 과연 얘네들은 어디로 갈 거냐? 요 내부 안에서는 당연히 무선이 아니고 유선이라는 거죠. 이런 a collection of electrical conduit라고 하는 게 버시스예요. 그래서 이 버스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carry bytes of information back and forth between the component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신경 안 쓰는 부분이에요. 하이레벨에서 코드를 짰어요. 근데 그 코드가 executable 파일의 바이너리 형태로 갔을 때 8비트 단위로 이제 바이츠가 되고 그건 어떤 인포메이션이랑 매칭이 될 텐데 과연 이 정보는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드웨어 컴포넌트들 사이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바로
electrical 어떻게 보면 circuit이죠. conduct에서 움직이는 거고 그런 a collection of electrical conduct circuit이 buse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버스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전공 쪽이 있어요. 약간 하드웨어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냥 뭐 무조건 많이 써서 하겠다 이러면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최소의 요것도 이제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최단 거리로 지나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뭔가 디자인하는 그런 부류의 연구진들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시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고정돼 있는 사이즈의 청크, 바이체 청크를 트랜스포, 그죠? 전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단위로 이제 그 전달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시스템마다 이제 좀 약간씩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한 번에 막 콸콸콸 너무 많이 전달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전달 받는 입장에서 처리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비싼 컴퓨터라던가 좀 더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하드웨어가 이렇게 많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된다면 당연히 버스들도 많은 양을 트랜스포 하겠죠.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 하는 대부분의 단위들, 대부분의 그 기계 안에서 어떤 단위로 트랜스포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32비트 즉 32를 8로 나누면 4바이트잖아요. 혹은 64비트, 그죠? 64를 8로 나누면 8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월드 사이즈 단위로 처리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결국에 요 버시스들의 처리 단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런 내용은 조금 저희 요 컴퓨터 시스템, 즉 컴퓨터 구조 및 시스템에서는 조금 벗어난 얘기긴 해요.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 디바이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IO 디바이스는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는 약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I는 인풋, O는 아웃풋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용 기계 입장에서 기계 밖 그죠? external world죠. 프로그래머가 뭔가 키보드에서 문자를 입력한다는 거는 기계 입장에서 외부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는 것이고 실행한 다음에 결과를 모니터에 출력한다는 것도 외부에다 데이터를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external world하고 시스템이랑 같이 인터랙션이 일어나게 해주게 도움을 주는 게 결국에 input output devices고 그것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IO devices are the system's connection to the external world.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이 네이티브 라이팅 문장을 봤을 때 너무 당연하게 해석이 되지만 저희가 만약에 스스로 생각해야 되느냐 그랬을 때 과연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요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원서를 많이 보셔야 돼요. 원서를 많이 보시면 자연스러운 네이티브 라이팅 패턴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좋은 문장이죠. IO devices are the system connection to the external world.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만약에 진짜 한국식 영어 교육을 받거나 내지는 뭐 본인이 알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표현한다면 저 같아도 뭐 IO devices can connect with the external이라고 한 단어를 저는 썼을 것 같기는 한데요. 뭐 external the component such as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한국 문법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길고 뭔가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그냥 통쳐서 external world라고 하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world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전공 도메인 스페시픽한 원서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이렇게 이그젬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걸 굉장히 네이티브 라이팅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설명한 그 시스템에서의 IO 디바이스들은 너무나 알고 있듯이 뭐 키보드나 마우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디스플레이 할 수 있는 모니터. 근데 추가적으로 이 디스크 드라이버. 사실 이 디스크는요, 하드디스크일 수도 있고, USB일 수도 있고, CD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드라이브는 조금 더
오랫동안 뭔가 저장을 해놓고 싶을 때 데이터나 정보를 그럴 때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요, executable hello 프로그램이 이 디스크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초반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쉘이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크에 있는 요 헬로 프로그램이 executable hello 프로그램이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될 것인가 이제 요 내용을 이제 앞으로 풀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I/O 디바이스들은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I/O 버스하고 이제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가지고 그 연결이라 함은 여기에서 이제 어댑터나 컨트롤러가 되겠죠. 그래서 요런 그 개념들이 어,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만든 이 소프트웨어가 이런 하드웨어를 거쳐가지고 궁극적으로 나중에 실행이 되는구나 이런 컨셉 정도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딱 뜯어봤을 때 저희가 마더보드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사실은 있는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 입장에서는 메인 프린티드 서킷 보드기는 해요. 그래서 요런 개념이랑 그 다음에 또 앞서 설명드린 그 I/O 디바이스들이 컨트롤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 컨트롤러는 결국에 일종의 칩셋이거든요. 이 칩셋이 마더보드하고 또 어떻게 위치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약간 조금 더 정교하게 어, 논외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 삼아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어댑터라고 하는 개념도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카드입니다. 그래서 요 카드가 어떻게 보면 마더보드에 각각의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제 슬롯 단위로 쪽쪽쪽쪽 조금 이렇게 유닛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슬롯에 딱 꽂을 수 있는 어떤 코드가 카드가 이제 어댑터가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사실은 I/O 디바이스들의 성능이라던가 그다음에 동작 원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개념은 사실 이제 조금 더 개인 차에 의해서 그리고 개인이 풀고자 하는 문제에 따라서 조금 논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아, 어, 여하튼 이런 컨셉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결국에 데이터를 혹은 앞방향으로 뒷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그 I/O 버스에서 I/O 인풋 아웃풋 디바이스들 사이에 이렇게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현을 영어로 보자면 regardless the purpose of each is to transfer information back and forth between the I/O bus and I/O device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챕터 6에서 조금 더 I/O 디바이스 뭐 디스크가 정말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챕터 6에서는 결국에 이런 I/O 디바이스의 인터페이스들이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이랑 어떻게 코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문제를 최종적으로 풀게 되는지 이런 개념이 이제 있게 돼요. 특히 만약에 우리가 익스터널 월드가 정말로 단순히 프로그래머의 모니터뿐만 아니라 다른 상대방에게 인터넷 네트워크 베이스를 타고 전송이 돼가지고 출력이 돼야 되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너럴라이즈 돼가지고 소켓 프로그래밍과 맞물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또 이제 챕터 10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디스크와는 다르게 temporary storage device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영어에서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지만 메인 메모리에서 뭐 어떤 부분은 사실 그래도 조금 지속성을 가진 데이터들이 저장돼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메인 메모리의 목적은 일시적으로 그때그때 저장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temporary storage device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그램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CPU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센텐스가 됩니다. So the main memory is the temporary storage device that holds both the program and the data. It manipulates while the processor is executing the program 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물리적으로 메인 메모리는 Dynamic Random Access Memory라고 해가지고 DRAM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 하도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는 사실 메모리는 저희가 나중에 그 혹시나 C 언어에서 배열이라던가 포인터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때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메모리는 리니어하게 주소가 규칙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바이트들 단위의 어레이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유닛가 결국에는 array index가 되게 되고요. 이 주소가 이제 0부터 시작해가지고 메모리 주소 규칙에 따라서 쭉 증가가 되는데요.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메모리는 물리적으로도 저희가 고려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linear array of bytes라고 하는 논리적인 단위로도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머신 레벨의 인스트럭션으로 바뀌어진 executable 파일을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요 개념들은 바이트들 단위로 저희가 고려를 해볼 수가 있고, 요런 개념들이 결국에 메모리에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잘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상에서 저희가 만약에 C 언어로 코딩을 하게 되면 C 언어에서 저희 사용자 프로그래머가 저장하고 싶어 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인테저, 즉 숫자인데 이 숫자 형태가 또 이제 뭐 간단한 숫자냐 아니면 플로트의 소수점까지 고려해야 되는 개념이냐에 따라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 사이즈가 이제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들이 향후 챕터 6에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랑 같이 깊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서 CPU입니다. 그래서 프로세서는 다른 말로 CPU, Central Processing Unit, 간단하게 이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CPU가 결국에는 메인 엔진이죠. 그래서 read하고 interpret, 즉 execute 하는 거예요. 메인 메모리 상에 있는 인스트럭션들을요. 그래서 요 문장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CPU의 사실은 성능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월드 사이즈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리고 요런 월드 사이즈 스토리지 디바이스, 즉 레지스터라고 하는 즉 PC라고도 불리는 요런 컨셉이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고려했는지 계속 카운팅하면서 정말로 CPU를 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PC라고 하는 게 그 머신 레벨에서 저희가 그 고려하는 그 인스트럭션들이 메인 메모리에 그죠? 어디를 가리키면서 가지고 오느냐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구체적으로 코드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PC라고 하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즉 프로그램 카운터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CPU는 메인 메모리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파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진짜로 실행을 하는지 이 본격적인 단계를 진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PC라고 하면 퍼스널 컴퓨터지만 저희처럼 시스템 구조라던가 운영체제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PC는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CPU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소호 컴포넌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그래도 핵심은 프로그램 카운터 PC라고 하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만약에 컴퓨터를 이렇게 꺼놓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모든 하드웨어들이 이제 동작을 하지가 않겠죠. 하지만 이제 파워를 이제 키는 순간, 그리고 저희가
쉘에서 이제 실행하겠다라고 하면서 executable 파일 이름을 타이핑하고 엔터를 치는 순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쉘은 executable 파일을 디스크에 넣게 되고 이 디스크 안에 있는 내용이 temporary memory인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는 규칙은 사실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하드웨어까지 건드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느님과 같은 소프트웨어죠.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운영체제의 규칙에 따라서 메인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특히 CPU에서 반복적으로 요 인스트럭션들이 메모리 특정 주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문제없이 가지고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프로세서들이 이 프로세서는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들을 정말로 실행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순서대로 또 메인 메모리에서 어떤 거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결국에는 효율적으로 또 실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이제 챕터 6에서 좀 깊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PC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이 문장인데요. Processor reads the instruction from memory pointed at by the PC. Interprets the bits in the instruction, performs some simple operation dictated by the instruction, and then updates the PC to the point the next instruction, which may or may not be contiguous in memory to the instruction that was just executed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굉장히 길어요. 길지만 사실 이 문장 자체에 앞서 설명드린 프로세서가 어떻게 메모리의 어떤 부분을 누구의 도움으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실행을 하면 이제 다음 인스트럭션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핑크색 부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하면서 이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고 실행하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런데 뭔가 arithmetic logic unit operation이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CPU 안에 있는 arithmetic 로직 유닛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라고 하는 부분 레지스터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또 다른 스토리지 디바이스예요. 그래서 요 레지스터 안에서는 결국에 저희가 이제 코드 자체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계속 사용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 아니면 특정 부분이 반복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내지는 한 번 실행하고 끝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능적으로 컨텐츠를 이해해가지고 요거는 이렇게 이쪽에 따로 좀 띄워놨다가 계속 참조하면서 써야겠다 이런 걸 판단하듯이 기계 특히 사람 브레인에 해당되는 CPU 안에서도 방금 제가 드린 것처럼 사람처럼 최대한 흉내내기 위해서 그런 작은 기능을 이제 분리를 해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지스터도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개념이 그 6챕터에서 또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런 ALU 같은 경우에 arithmetic logic unit이죠. 그래서 좀 더 코드상에서 뭔가 arithmetic logic unit이 필요한 부분을 터치해서 활용한다는 거 이런 식으로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register is a small storage device라는 거 이것도 이렇게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buses, I/O devices, main memory, processor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프로세서는 load, 그 다음에 store, 그 다음에 operate, 그 다음에 jump까지 이렇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은 메인 메모리에서
어떤 바이트 단위로 레지스터에 일단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거는 카피 앤 페이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에서 다시 한번 어, 필요한 부분은 메모리에다가 카피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의 컨텐츠, 그 다음에 그 당시 운영체제나 CPU가 고려할 때 정교한 스케줄링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가 있고요. 이런 기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 오퍼레이션을 할 때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과 그다음 ALU, 그다음에 그 프로세서의 정교한 스케줄링에 따라서 동작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드를 쭉 실행하면서 지금 고려한 부분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은 다음 부분으로 이제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때 PC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게 된다. 요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프로세서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약간 구현에 관련된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실제로 수행하면서 하드웨어가 어떻게 동작하느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런 프로세서들의 규칙이라던가 처리 단위 이런 것들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실행 속도랑 연관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 영어 문장이 될 것 같아요. A processor appears to be a simple implementation of its instruction set architecture, but in fact, modern processors use far more complex mechanisms to speed up 프로그램 execu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프로세서의 instruction set architecture는 저희가 머신 레벨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머신 코드 instruction 요거랑은 조금 구분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컨셉도 약간의 논외이고 챕터 3에서 머신 코드를 공부할 때라던가 아니면 챕터 4에서 프로세서들을 막 비교하면서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드웨어에 디펜던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논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저희가 1.4 소챕터에서 하드웨어가 일단 어떻게 생겨 있고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있는 그대로 스태틱한 팩트를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이런 스태틱한 하드웨어 컴포넌트 상에서 소프트웨어 조각인 헬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때 어떤 부분이 그때그때 타임 에폭 단위로 동작이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